수원역은 늦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이한다.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정숙 여사는 67세의 나이로 다시 기차역에 섰습니다. 10년 넘게 서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기차는 오고 간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분주한 머리카락이 반 이상 회색인 여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침대 위에 그림자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옅은 베이지색 천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구운 감자 몇 개, 생강차 한 주전자,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녀는 여기에 온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올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는 습관처럼 계속 걷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그릴 뿐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반평생 동안 사랑했던 그 남자를요. 그날 민철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수원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기억과 함께 살아가고 고통을 이겨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누군가를 뒷받침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차가 막 멈췄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익숙한 인물이 있는 플랫폼에서 시선을 멈췄다. 민철 씨는 71세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민철 선생님의 옛반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수원 남쪽 언덕에 위치한 작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학급 감독은 민철 선생님이셨는데 친절하고 진지하셨어요. 정숙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시며 종종 교실문 뒤에 앉아 일기장과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그들의 청춘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들은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고 서로 마주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 사이에 작은 골목길을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곧 시선을 돌리기도 했고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우연히 한 블록 떨어진 두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모퉁이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는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녀는 항상 라떼를 주문합니다. 그들은 결코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항상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결혼을 발표했던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듯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면 그는 눈치채지 않기로 했을지도 모른다. 그 후 몇 년 동안 정숙 여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묻자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녀가 결코 잊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날 그녀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문 앞에 조용히 국화차 한 상자를 두고 갔고 파란 잉크로 쓴 손으로 쓴 메모도 남겼다. 슬플 때는 차를 마셔요. 알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라났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마치 평생 기차를 놓친 적이 없는 듯 그저 조용히 올바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차가운 바람에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채로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밝은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에서 멈췄고 그곳에는 그녀가 한때 읽었던 오래된 책의 한 귀퉁이가 보였다. 그는 차가운 돌벤치에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주머니에서 오래된 회색 모직 스카프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차갑군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 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조용했고 오직 기차가 떠나는 소리와 역처마를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너무 추운데 왜 아직도 역에 혼자 앉아있니? 그는 눈을 멀리 두고 물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수원으로 돌아오면 여기 서 있을게. 내가 깨달을 때까지 서 있어. 그는 너무 가볍게 웃어서 침묵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 손에 들린 차 주전자 뚜껑을 조용히 열고 작은 뚜껑에 차를 부은 다음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생강은 여전히 예전처럼 매콤해요라고 말했다.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 쉽게 잊히지 않는 것도 있잖아, 정숙.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나도 잊을 수 없어. 그들은 마치 평생 서로를 기다리던 두 그림자처럼 서로 옆에 앉아 마침표.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더 이상 수줍어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봄이 다가오는 수원역에서의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회 이후로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수원역 근처에 새로 빌린 작은 방문을 열자 정숙 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도시락과 김치 한 봉지,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내 잔소리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란도 드라마도 없이요. 매일 아침 그녀가 음식을 가져오고 그가 차를 끓입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 뒤에 있는 나무에 잎이 돋아났다는 것, 이웃집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낳았다는 것, 이웃집 고양이가 그와 함께 학교에 가는 꿈을 꾸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감자를 삶고 차를 따르고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집에는 두 노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다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이 나무 창틀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오후에 그들은 역 근처 공원으로 함께 갔다. 그녀는 책을 가져왔고 그는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노래를 들었습니다. 봄날, 옛사랑 또는 학생 시절에 들었던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아이들은 그들을 수원씨 부부라고 부른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머니께 달려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참 아름다우세요.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겠죠?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마음껏 웃었다. 보시죠. 아이들조차 당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요. 하물며 저는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 민철 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은 두 주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큰아들 지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는 듯 긴장된 얼굴과 무거운 목소리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숙 부인이 사과 껍질을 벗겨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잠시 동안 그는 10년 전에 죽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도마를 두드리는 칼날 소리에 사라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사세요?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심이 가득했다. 민철 씨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친구는 내 오랜 친구야. 어렸을 때 내가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친구. 지금은 내 짝이 됐지. 인생의 파트너?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생각나? 엄마가 알게 되지. 얘야.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10년이 되었구나. 나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어. 정 선생님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지. 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시간이 아직 있다면 좀 더 따뜻하게 사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민철 씨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슬펐을 뿐이에요.
노인들의 행복이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숙 씨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어주셔서요. 멀리 계신 어머니도 분명 고마워하실 거예요. 현관 바깥으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작은 주방에서 네 사람이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애정과 관용, 늦었지만 깊은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겨울은 점점 지나갔고 오래된 역 지붕 위에 남은 마지막 눈송이들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와 정숙 씨 부인이 함께 살던 작은 집에는 아직도 차 마시는 소리, 이른 봄에 들리는 참새 지저김, 현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3월 어느 날 오후, 앞마당에 작은 채소밭 몇 개를 함께 심고 있을 때 민철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또 다른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나요? 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겨자잎을 하나하나 땅에 심고 있었다. 약을 제때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튀긴 음식을 몰래 먹지 않는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웃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내년 봄에는 부산행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싶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생선국을 먹고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둑 위에 서서 손을 꼭 잡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듯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것처럼 매일을 충만하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갑니다. 민철 씨는 점점 몸이 약해졌지만 아내에게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고 여전히 차를 끓였고 여전히 말없는 습관처럼 그녀의 주머니에 생강사탕을 몰래 넣었다. 그의 새해 전날 그녀는 작은 티테이블을 차리고 도자기 단 2개를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소매를 다시 꿰맨 오래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함께 앉아 수원 한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불꽃놀이가 멀리서 터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년 봄 당신 손을 잡고 부산 바닷가에 서 있을게요.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마치 밤에 반짝이는 불꽃처럼 느린 미소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고 더 이상 약속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일이 온다면 오늘은 서로를 위해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른 봄 아침 가볍게 비가 내린 후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역은 다시 붐볐지만 그 붐비는 인파 속에서 두 인물이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기차 안으로 들어왔다. 민철 씨는 정숙 여사가 직접 드신 회색 스웨터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밥 2그릇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였습니다. 기차는 평원을 달리며 일찍 피어난 복숭아꽃으로 덮인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유리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살짝 감았지만 입술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마치 자신이 놓으면 그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짭짤한 바닷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제 방으로 걸어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안개 낀 지평선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처음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평생 저를 기다려주셔서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가 펄럭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꿈을 꾸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안녕, 자기야.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따뜻했지만 쥐는 동작은 멈췄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부산의 해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곳은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고 봄이 가기 전에 늦은 사랑의 꽃을 피울 시간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이전에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말을 할 시간이 없다면 바닷바람이 대신 말해주길. 사랑해. 오랫동안.
그리고 광활한 바다와 하늘에서 그 속삭임은 부드러운 파도 소리로 바뀌어 영원히 뒤에 남겨진 자의 귀를 핥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원역 주변의 벚꽃나무에서는 옅은 분홍빛 꽃잎이 다시 피기 시작하며 시간에 대한 인사처럼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플랫폼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 벤치 몇 년 전부터 익숙한 의자에 이제 한 여자가 회색 모직 스카프를 팔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정숙 여사는 마치 깨질 수 없는 습관처럼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생강차 한 주전자와 민철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주 바로 이날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온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 공간에 자신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소년이 지나가며 그녀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여자 제가 읽은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도 비참하지도 않아요. 사랑하고 잃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미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약속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와 함께 샘을 지나가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합니다. 기차는 간다. 하지만 수원역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꽃의 계절과 나무의자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요.